네, 공인회계사유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증여 전문가인 박병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3번에 걸쳐 상속증여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상속증여 워낙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를 먼저 웹툰으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효진아, 아버지 병원엔 잘 다녀왔니? 같이 못 가서 미안하구나.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했는데 몇 개월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야겠네. 참, 병원비는 제가 이번에 모두 납부하고 왔어요. 지난번 우리 집 살 때 아버지가 1억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알기로 병원비는 아버지 예금에서 처리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데. 절세라면 상속세 말인가요? 상속세 신고할 때 부모님 돈거래 내역을 상세히 따진다고 하더구나. 자식이랑 한 거래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아니, 아버지 돈 거래 내역을 저희가 어떻게 다 알죠? 그나저나 미리 제가 돈을 냈으니 어쩌나. 네, 웹툰 보니까 아버님 이제 상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니까 병원비를 아버님 예금에서 낸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예금에서 처리하면 혹시 뭐 상속세, 절세에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상속세는 아버지 재산을 기초로 계산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1,000만 원 정도 청구됐다. 예. 가정해 보면 예. 아버지 예금이 1,000만 원 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1,000만 원 줄어드는 금액에 상속세율 곱한 만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딸이 효도한다고 예. 그 자기 예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했다. 예, 그럼 결국은 물려받게 되는 예금 잔액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 물려받게 될 예금 잔액에는 최고세율 50%의 상속세가 과세되니까 예. 병원비 지급은 아버지 예금으로 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상속세 최고세율이 이제 50%나 되네요. 네, 어떻게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네, 그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예. 상속세는 3단계로 계산합니다. 과세 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예. 과세 표준 산출세액의 순서인데 예, 과세 가액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남긴 순 재산액. 네, 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망일 현재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거기에 추정 상속 재산을 더하고 예, 또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한 다음에 채무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상속인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10에서 50%의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과세 가액을 계산하고 과세 표준을 산출한 다음에 세율을 매긴다. 네. 야, 그러니까 과세 가액이라는 게 이제 순자산 같은데 앞에 웹툰에서 이제 아버지 예금에서 만약에 병원비를 내는 것처럼 그 순자산을 줄이면 결국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자산에서 순자산을 이렇게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슨 다른 문제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아까 과세가액 설명 드릴 때 그 상속 개시일, 즉 고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의 순재산 예, 거기에다가 근데 만약에 사망일 이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예, 예금을 찾아온다거나 뭐 빚을 부담한다거나 이러면 순재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 채무를 부담하면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어디에 쓴 거냐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게 바로 추정 상속재산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처럼 예. 그 상속 개시일 전에 그냥 순재산을 줄이기만 해서는 예. 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추정 상속 재산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전에 어떤 돈을 빼서 사용한다. 이런 걸 자녀가 돌아오신 아버지 소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의 취지가 예. 그 과세 포착하기 힘든 현금 재산으로 바꿔서 상속함으로써 그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좀 어려운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근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소명해야 되니까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실 점이 예. 상속 개시일 전 2년 전에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를 입증하려는 책임이 예. 조사자가 지는 게 아니고 상속인이 지다 보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상속세 신고 실무를 해보면 예.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세 누락이 발생 안 하는데 예.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이런 것은 상속인이 만약에 사전에 관심 갖고 미리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보 획득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속세 조사 시에 가장 많이 추징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모님이 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금 출처를 다 기록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 뭐 자녀들이 좀 알아둬야 될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없을까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뭐 자금 입출금 내역을 미리 기록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상속을 대비하는 상황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추정 상속 재산 같은 개념을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공유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공유가 된다면은 한 소급해서 1, 2년 정도 예금 거래 기록을 한번 스캔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까지 한 6개월 시간이 있는데 네. 그 금융기관에서 고인의 한 10년치 예금 거래 기록을 받아다가 네. 추정 상속 재산이 있겠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 사례에서 본 병원비 지출액은 네. 대표적으로 소명하기에 좋은 예금 인출액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병원비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이 있으니까 출처를 밝히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아까 역시 웹툰에서 왜 그 자녀가 아버지가 아파트 살 때 네. 1억 원을 뭐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뭐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당연히 고려해야지 맞는 거고요. 예. 그 주제가 사전 증여 재산의 이슈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인데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자체를 딸에게 증여하면 예. 그 증여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 이제 명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가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데 예. 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현금을 좀 도와줬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증여세 신고를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안 드러나겠지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근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예. 상속세 신고에도 빠질 거고 그게 상속세 조사로 밝혀지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증여한 거를 증여세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추징된다는 건데 그 추징세액이 얼마나 되나요? 네, 그 상속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액이 추징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예. 앞서 말씀드린 추정 상속 재산하고 지금 설명드린 사전 증여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예처럼 예. 과거 한 10년 전에 아파트 살 때 1억 정도를 도움받았는데 예. 그게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어서 예. 상속세 조사로 이런 상황이 밝혀지면 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음. 10년 동안 세금 안 낸 거에 대한 가산세도 물리고 예.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그러면 무려 상속세를 40% 가정하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낸 증여세 가산세 물리고 또 상속할 때 상속세 가산세도 물리고 네.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상속 재산이 될 거를 나눠주는 그런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꺼번에 상속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전 증여냐 한꺼번에 상속이냐? 예, 이제 그 답변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재산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 상속세는 계산의 기초가 예.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예.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를 기초로 계산하는데 예. 두 세금의 세율이 똑같습니다. 10에서 50% 누진세율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재산이 10억이다라고 예. 보면 10에서 50% 상속세율로 계산하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나올 텐데 상속세로 하면 2억 4천만 네. 원요. 네. 근데 만약에 상속세로 계산하지 않고 예. 생전에 자녀 3명에게 4억, 3억, 3억씩 10억을 다 분배해서 증여했다. 예. 보면 그 수증자 입장에서 낼 증여세 합계액은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예. 네. 근데 그렇게 1억 4천 증여세를 내고 나중 가서 상속의 상황을 맞이하면 다 아이들 물려줬으니까 상속 개시된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속세법에서는 돌아가시기 10년 전 상속인에게는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산해서 계산하면 다시 도로 2억 4천만 원이 계산될 거고, 예. 근데 과거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냈던 1억 4천을 빼줘서 네. 1억을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증여가 생기면 증여세 신고 기한에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예. 나중에 과세된 거하고 마찰이 생기겠고요. 예. 또 그러면 아까 사전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네. 유리하냐 이거에서 아니 나중에 상속세로 다 정산하는데 뭐하러 사전증여해 그렇죠. 이렇게 똑같을 질문할 것 수 있지 같은데. 예.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례처럼 10억을 증여하고 1억 4천 증여세 낸 다음에 10년 이상 생존해 계시면 사전증여 재산에 가산이 되지 않으니까 10년 이상 살아계시면 네, 사전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등이 껴서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면 가치가 아무리 상승해도 증여 시점의 가치로 가산하니까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현금은 그렇지만 부동산을 만약에 뭐 아파트를 미리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한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다 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럼 사전 증여가 유리하게 될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앞으로 이제 오를까 떨어질까에 따른 질문이니까 유일한 정답은 없는 것이긴 합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게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가 가장 쌉니다. 그럼 가장 쌀 때 지금 증여하고 만약에 10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네. 그러면 적어도 그때 부동산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피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 제공되는 겁니다. 사전 증여가.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이 10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20억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 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20억까지 올랐는데 만약에 10억을 사전 증여하면 그리고 10년을 못 사시고 돌아가시면 10억 증여할 때 증여세 1억 4천 내고 예. 상속세로 정산하더라도 2억 4천만 원의 세금 부담할 건데 만약에 안 물려주고 꽁꽁 쥐고 계시다가 네. 20억 돼서 물려주면 20억으로 하니까. 무려 5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다 보니 예. 사전증여라는 개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무려 3억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가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말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 보통 이 상속세 국세청 세무조사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상속 세무조사하면 좀 부자들 얘기에 해당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인들도 미리 조금 뭐 상속세 세무조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무슨 준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이 준비하는 세금이다 이런 인식이 네.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상속세 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상속세는 부과 과세 세목이라 그래서 네. 우리 상속인들이 신고한 대로 그 세액을 확정시켜 주지 않고요. 정부가 조사 결정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아, 정부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럼 세액이 확정된다는 거는 세액이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 세액이 나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 세무조사를 경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다 조사가 원칙이라서. 예.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상속세가 나오냐면 예.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 있으면 상속공제를 10억 원 해주니까 예. 10억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도 나오는 상속세가 무섭다기보다도 네. 그 상속세가 나오면 조사를 받죠. 네. 그럼 아까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자들만 상속세를 준비한다 그러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이상이 있습니다. 워낙 아파트가 좀 올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일반인들도 준비하고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상속세는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한다. 이 사실을 좀 꼭 알고 있어야만 네네, 되겠군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중요한 사항을 조금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네,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고인의 예금 거래 내역을 한번 쭉 받아서 상속세 신고 전에 추정 상속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 만약에 사용처 소명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미리 갖고 계시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만약에 사용처 소명이 확실한 아까 병원비 같은 경우는 그 고인의 예금에서 지출하시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사전 증여 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전 증여 재산과 관련해서 이게 수면 위로 등장하는 사례가 상속세 조사의 상황이니까 만약에 사전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면 예. 지금부터 사전 증여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 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대비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나이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좀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절세미남 절세민영 오늘 상속증에 관해서 박병곤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